안녕하세요. 남덕현입니다. 장위뉴타운 하면 성북구의 대표적인 요번 상승률 때 가격이 크게 올라간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억,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가는 13억 아파트가 7억의 실거래가를 찍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둔촌주공 청약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그 시기에 성북구에서 장위 레디언트라는 아파트 분양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 분양가는 10억입니다. 근데 바로 옆 단지에 아파트는 13억에서 7억으로 6억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청약이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40% 이상 전국에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죠.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미계약분 할인 분양까지 가는 거 아니냐, 과거가 10년 전의 일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장인뉴타운은요, 북서울 꿈에서 근처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고요. 함께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이 쭉 됐어요. 낡은 빌라촌들에서 아파트 단지로 한꺼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활 여건도 우수하고 지하철역도 뭐 동북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고 해서 약간 위치상으로는 도심권에는 좀 가깝지만 강남과 여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상계중계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봉구라든가 뭐 이제 은평구 같은 이런 외곽지보다는 조금 더 서울에 이 중심부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뭐 한 중급지 정도 서민 주거지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지역도 이번 상승장 초기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을 많이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이번 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레미안정이 포레 카운티, 돌고지역과 석계역, 광운대역 사이에 있는 이 레미안정이 포레 카운티 아파트도 가격이 19년 7억에서 21년 13억까지 거의 두 배가 올랐죠. 2019년 6월에 준공된, 이제 겨우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고요. 93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13억을 기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사실 하락을 해왔어요. 11억 7천, 11억, 9억 5천, 뭐 8억 5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갑자기 12월 26일까지는 8억 5천 정도 실거래를 하다가 1월 16일에 7억.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1억 5천이 빠진 것도 충격인데, 고점 대비 6억 폭락, 고점 대비 45%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 뭐 신문 기사 보다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거 뭐 정상거래가 아닌 것 같다, 직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라서 정상거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린 주변에서 이 매물 본 적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요즘 24평 호가가 뭐 7억 7억 5천인데 34평 7억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신문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이게 실거래가가 7억이 제가 볼 때 약간 좀 가격이 좀 급하게 떨어진 감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격이 레미안 이 장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7억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다른 아파트들도 좀 많이 떨어져 준다면 뭐 5억 5천 내지 6억 정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찍어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봤더니 가능성이 이게 정상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중개사님들이 말하는 건 대로 무슨 꼭 특수거래일 거라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매물이 3억 5천에 전세를 끼고 사서 7억 5천을 이제 구매를 하셨으니까 4억 이제 갭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3년 정도 살다가 7억에 5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는데, 여기 집주인분이 5천만 원이 돈이 부족해서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는 저는 좀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에 상승장에는 상급지하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올라가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제가 거기에 웅달님이랑 영상 찍으면서 막 스프링 이론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음번엔 제가 그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근데 하락장에는 가격이 이렇게 좁혀져요. 이 하락장에는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50% 떨어지면 5억이 돼서 5억 떨어진 건데 6억짜리가 50% 떨어지면 3억이 돼서 3억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이 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 때 내 거가 떨어졌어도 내 거를 파고 더 많이 떨어진 상급지로 굉장히 이사하기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레미안의 막 입주 물량도 신축 입주 물량도 주변에 있으니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지역들의 상급지 아파트들을 매수를 하신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거는 조금 시간을 좀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면 요쪽에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면서 요게 뭐 특수 거래였는지 한 건 반짝한 거래였는지 정말로 분위기가 이쪽이 7억대로 들어가는 건지는 곧 알게 되실 거니까 일단 우리는 지켜보도록 해요. 중요한 건 여기 분양가가 5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억 7천 정도 차이로 가격대가 이제 좁혀진 거죠. 이 실거래가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전세도 막 7억, 6억, 7억으로 전세가가 한창 올랐다가 지금은 4억 3천, 4억 5천 정도로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뭐 저는 요 7억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뭐 한 8억 정도로 보더라도 조만간 시간의 문제이지 7억대 거래는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는 여기에 있어요. 이 위쪽에. 근데 이 바로 밑에 지금 장의자의 레디언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첨자분들에서 미계약이 발생을 해서 뭐 예비장 그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죠. 전국에서 그냥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무순위 줍줍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미계약분이 발생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분양가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전용 84를 10억 2천 그러니까 뭐 옵션하고 이것저것 하면 뭐 한 10억 5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5천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당첨 가점이 20점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인기가 좀 저조를 했죠. 왜냐면 지금 하락장인데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계약률이 40%인데 지금 옆에서 막 6억 하락한 거래가 나왔다.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미계약 물량이 537가구가 있어서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률이 59%인데 지금 우린 10억 2천, 10억 5천에 팔고 있는데 저기는 7억의 실거래가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할인 분양이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12년 정도, 11년 정도 전에 할인 분양이 서울에서도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나중에 서울 할인 분양의 진실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좀 잡아드리긴 할 건데 할인 분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서울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좋은 지역은 경기도는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게 맞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서울 신규 아파트 15% 할인 그래도 안 팔린다. 왜? 너무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는 곳이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서 분양가 대비 1억 5천에서 1억 7천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용 78, 그러니까 전용 84도 아닌 거죠. 이 33평도 아니고 한 28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분양가를 9억에서 9억 7,500 거의 10억에 가깝게 팔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억에서 1억 7천 깎아주는 거니까 한 8억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비싸죠. 지금 장위에서 7억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장위 뉴타운. 근데 거기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더 서북 쪽으로 올라간 칸타빌 수유 팰리스 주상복합이고 세대수도 작고 입지도 떨어지는 곳을 이렇게 고분양가로 책정해서 미계약이 나니까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저게 좋은 선택일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왜 분양가가 애초에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 연말 대박 앤 세일, 미아 뉴타운 두산 2부 1억 할인 분양한다. 근데 이 정도 할인 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워낙 고분양가여서 주변에 실제 근처에 완성된 아파트들 가격은 이 할인 분양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쉽게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할인 분양을 막 한다고 덜컥 계약해서는 안 된다. 할인 분양하니까 분양가에서 막 1억 5천 깎아주면 무조건 이득이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요 장유 레디언트나 장유 레미안 포레카운티 사례처럼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서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비교해보자. 이 분양가 깎아주는데 옆에가 더 싸면 그냥 이거 사고 말지 내가 왜 분양가 깎아줬는데 더 비싼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할인 분양한다고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책정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웅달책방에 제 남덕현 이사인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그 지역의 가격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복드리지만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시기를 더 미루셔서 적어도 뭐 올해 봄이나 여름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웅달책방의 시청자 여러분,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동산 관련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무주택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지역을 저렴하게 위험하지 않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도와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